왜냐하면 40대 이상부터는 피부, 진피층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 안쪽에 지방층을 너무 과도하게 줄여주면 오히려 피부가 헐거워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심술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술보 하면 사실 리프팅 치료를 많이 하는 저로서는 리프팅 최대 고민인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심술보가 고민인 분들이 리프팅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심술보 리프팅, 심술보 치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술보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사실 자울팻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심술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울팻이라는 것은 입가 옆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어떤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울팻이 우리 한글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흔히 심술보라고도 하고 불독살이라고도 부르죠. 따라서 심술보라고 하면 입가에 이렇게 처지는 부분을 볼처짐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젊은 층에서와 좀 나이가 연령대가 있는 층에서 약간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심술보는 턱선이랑도 연관이 많습니다. 심술보 자체가 턱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술보가 처져서 내려오게 되면 턱선도 같이 처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술보가 점점 처지면 턱선도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양상은 나이대에 따라서 노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젊은 층 20, 30대에서는 심술보가 처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턱선까지 침범하지 않은 정도, 즉 입가에만 이렇게 처진 볼처짐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50대 연령이 증가하면서는요, 턱선 아래까지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 턱선이 여러 개의 컵으로 굴곡이 생기는 것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불독의 입가에 이렇게 살이 처진 부분과 닮았다고 해서 불독살이라는 말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심술보, 처진 볼살, 처진 턱선을 치료하게 되는 원리는 그 심술보가 처진 원인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첫 번째는요, 심술보의 지방 부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지방을 줄여줌으로써 심술보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처진 심술보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 원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심술보를 감싸고 있는 겉피부, 피부의 겉탄력을 같이 올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술보만 줄어들면 겉피부에 탄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가 헐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부 탄력도 같이 올려줘야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방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을 줄이는 치료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지방을 파괴해주는 윤곽주사, 그 중에서도 비올렛 주사라는 반영구적인 지방 파괴 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방 분해 주사도 그 지방을 좀 줄여줄 수 있겠고요. 지방을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모드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 시술이나 기타 레이저 장비 등을 이용을 해서 지방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올렛 주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물론 좋고 반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아서 심술보가 두드러지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비올렛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처진 심술보를 올려주는 리프팅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프팅 시술은 대표적으로 울세라 슈링크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 장비도 있겠고,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올려주는 시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은 피부 탄력 증가입니다. 주로 이 피부 겉쪽에 진피층의 탄력을 올려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주베륙과 리쥬란 같은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스킨 부스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대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치료를 권해드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20, 30대 젊은 층에서 입가의 피부가 볼록하게 처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울세라 시술을 추천드리고요. 지방이 특히 많은 경우라면 비올렛 시술도 같이 치료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40대 이상의 심술보 치료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살이 많은 경우와 살이 좀 없는 경우를 나눠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살이 많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하고요. 비올렛 시술도 물론 같이 할 수 있는데 젊은 층에서보다는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부터는 피부, 진피층의 탄력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 안쪽에 지방층을 너무 과도하게 줄여주면 오히려 피부가 헐거워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40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50대, 60대 갈수록 이러한 지방을 없애는 치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좀 젊은 층에서는 비올렛이 지방을 파괴를 해주면서도 피부 탄력을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대 이상인데 살이 별로 없는 경우, 즉 지방층이 얇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술로 우선 실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살이 적기 때문에 울세라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간단한 실리프팅으로 손쉽게 처진 심술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없기 때문이죠. 실리프팅을 말씀하시면서 약간 쉽게 가볍게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어쨌든 간에 올리더라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 유지력이 살이 적으신 분보다는 유지력이 좀 떨어지는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살이 좀 없는 분들이 실리프팅 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고요. 살이 좀 단단한 경우나 좀 살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고 조직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리프팅이 유지되는 면에서 피부가 가볍고 살이 좀 없는 분들 또는 보통 분들이 피부가 두껍고 무거운 분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더 좋고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이 부족하고 지방이 없는 경우에 주베룩 또는 필러와 같은 볼륨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볼 쪽에 지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볼 쪽에 볼륨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심술보가 어느 정도 리프팅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살이 없어서 볼페임 등이 같이 있으면서 심술보가 있는 경우에는요, 볼륨 시술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탄력을 올려줘야 됩니다. 심술보를 감싸고 있는 이 피부 겉에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써마즈와 같은 고주파 시술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함께 올려줘야 겉피부가 탱탱하게 안쪽을 잘 지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상 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실리프팅, 주베룩 필러와 같은 볼륨 시술, 써마즈와 같은 고주파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술보와 함께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해서 입가부터 턱으로 떨어지는 주름선이 파여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치료와 더불어서 필러를 이용해서 꺼진 주름 부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마리오넷 라인도 함께 치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심술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닥터창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